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시시각각 오늘의 주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입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즈는 8년 만에 K리그 1에 복귀해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충남 아산FC는 K리그2 준우승으로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지역 구단이 보여줄 활약이 올해 더욱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두 구단의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분야 전문가이자 대전 하나시티즌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커뮤니케이션부 박주원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원입니다. 스포츠 해설가이자 K리그 1 축구 해설위원이신 이황재 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황재입니다. 충청투데이에서 스포츠를 담당하는 김준공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공 기자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들의 모임이죠. 대전 러버스 최혜문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문입니다. 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고 대전 하나시티즌에 관한 첫 번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로서 맞서 싸우면 무엇이 두려울 소냐. 알레 알레 DCFC 알레 알레 DCFC 목구처럼 몰아쳐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박 속에 용솟 숨친다. 모두가 하나 되어 부딪혀가면 기필코 승리하리라. 알레 알레 DCFC. 네, 2025 시즌 K리그 1 일정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바로 다음 달 15일에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가 대전 하나시티즌과 포항 스틸러스의 포항 원정 경기죠. 벌써 축구 팬들이 기대에 찬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올해를 전망하기 앞서 김준공 기자가 지난해 대전 하나시티즌이 거둔 성적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네, 지난해 대전 하나시티즌은 12개의 팀이 있는 K리그 1에서 8위로 성적을 마감했습니다. 총 38경기를 치러서 12승을 기록했고요. 시즌 초반까지는 상당히 좀 어둡게 출발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훨씬 많았고, 그러면서 5월에는 이민성 전 감독이 이제 자진 사퇴하기도 했었고요. 6월부터 이제 지금의 황선홍 감독이 부임해서 팀을 새롭게 꾸리기 시작했고, 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좀 새 선수들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월부터는 조금 반등을 시작했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 다 5경기를 하는데 이때 4승 1무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연전 연승을 통해서 결국에는 8위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12개 팀 가운데 이제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자, 제가 앞서서 앞에 패널분들께 OX 팻말을 나눠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분위기도 풀 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방금 김종국 기자가 브리핑한 것처럼 지난해 성적 12개 팀 가운데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 정도 성적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O, 그렇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놓인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네, 주원 팀장과 최혜문 대장님께서는 X를 들어주셨고 나머지 두 분께서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X를 들어주신 박주원 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적 애초 기대보다 못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승격 2년차 맞이해서 그 ACL 진출이라는, 그리고 상위 스플릿은 물론이요, 이런 성적들을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황 감독님 부임 이후에는 사실 잔류라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성공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꿈꿔왔던 그 성적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X 팻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면 구단 입장에서 이제 그러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팬분 입장에서도 좀 궁금한데요. 최혜문 대장님, X를 드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승격 시즌에 마지막에 저희 물론 성적은 8위로 그때도 8위로 끝냈지만 그때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다른 팀이 돼서 굉장히 활기차게 공격력도 좋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올 시즌에 이제 작년 시즌에 시작할 때쯤에 그 모습은 좀 아니라 생각해서 저희는 그거보다 작년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해서 X를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그 보여줬던 모습을 작년엔 다 보여주지 네, 못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해설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 5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저는 5를 들었는데요. 퍼플 아레나를 채워주시는 팬들이 아마도 좀 화도 나실 것 같고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전의 지난 시즌 돌아보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잔류에 성공한 겁니다. 시즌 초반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또 이 K리그 1에서 잔류를 한다는 것은 12개 팀들 어느 누구도 이제 장담을 할 수 없는 K리그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일부 축구 팬들이 뭐 또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2시즌 전에 정말 축구 명가라고 불렸던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됐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 최다 우승팀이죠. 전북현대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간 이후에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K리그 1에서 잔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대전이 감독 교체 그리고 선수의 대거 영입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잔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시즌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열한 어떤 일부 리그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지만 이 경기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팀들 간의 이제 평균값이 굉장히 뭐 비슷해졌고 또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 또 경기의 어떤 변수들 이런 걸로 많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잔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시즌의 어떤 경쟁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래도 만족할 만한 시즌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김준공 기자 5를 드셨는데요. 예, 어떤 이유에서 5를 드셨어요? 어쨌든 그 8위이기 때문에 하위권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우선은 그러니까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갔던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올라오면서 8위로 마감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우리가 자력으로 어쨌든 상대들을 꺾어가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내년 시즌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5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또 격려한 2025 시즌을 앞두고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5를 들어주셨다라는 기자기도 말씀. 하지만 팬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2024 시즌 굉장히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가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에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결국 잔류에 성공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계신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K리그로 복귀한 황선홍 감독님인데요. 당시에 이제 복귀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 그 올림픽 그 본선 진출이 무산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되게 어렵게 대전에 합류를 하셨는데 박주원 팀장님, 그 황선홍 감독 영입에 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시즌 중반에 이제 강등 위기를 이제 몸소 체험하고 나서 또 이민승 감독님들 사임하고 저희가 새로운 감독님을 좀 물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실력이나 뭐 경험 여러 가지들이 좀 겸비한 분들이 필요했었고 다양한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희가 처음 이제 감독님을 뵀을 때 그런 분과는 다르게 사실 개인적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배제하고 뭔가 절실함, 이분이 되게 의무감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정면 돌파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약간 정말 우리나라 레전드 같은 그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에 저희도 같이 동행을 하고 우리 같이 이겨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감독님도 정말 의지가 많이 크셨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영입 그 발표했을 당시에 황 감독님께서 대전이 아니었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네. 김중국 기자 현장에서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셨었죠? 예. 어땠습니까? 당시 분위기가? 제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발표가 났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문부호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런 게 어느 정도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좀 질문으로 좀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또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감독님이 본인이 이제 그런 비판도 감수하면서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좀 잘 설명해줬고 또 어쨌든 이 스포츠라는 게 결과로 증명되는 건데 그거를 본인의 의지와 그 절실함을 잘 결과로 지금 나타냈었다고 봅니다. 황선홍 감독이 부임한 뒤로 정말 대전이 8월 이후에 8승 3무 2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결국 치열한 일부 리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황재 위원님, 황선홍 감독이 대전 감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전술 어떻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대전이? 황선홍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선홍 감독이 가지고 있는 축구의 색깔은 분명하죠. 부임 이후에 물론 부침이 있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 그리고 그 안에 패싱이 살아있고 또 특히 이제 측면을 활용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죠. 제로톱의 전술, 그리고 구택이 복귀하고 나서는 또 원톱을 활용하는 그런 다양함을 가져갔는데 저는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책략도 중요하겠지만 황선홍 감독이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이제 리더십. 사실 황선홍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대전은 3승밖에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승점도 14점, 순위는 11위였고요. 그러나 황선홍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22경기 동안 엄청난 고공 상승을 보여줬었고, 물론 여름 휴식기를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약간 팀원들을 단도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팀이 점차 좋아졌었고,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서는 5경기 동안 4승 1무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갔던 팀들 중에는 단연 최고의 승리를 보여줬었죠. 저는 황선홍 감독에게 기대하는 어떤 전술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황선홍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또 선수들을 따르게 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능력이 더 빛을 발한 지난 시즌 후반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이제 전주훈련을 통해서 이번 시즌 이제 프리시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에 있어서는 더 크게 발휘가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팀을 어떤 이끄는 리더로서의 어떤 황선홍 감독의 어떤 진면목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회장님, 그 팬으로서 어떻습니까? 당시 이제 그 영입하셨을 당시에도 뭐 여러 좀 논란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결국 잘 성공했단 말이죠. 팬들의 평가 어떻습니까, 황선홍 감독에 대한? 뭐 앞에 분들이 다 얘기했듯이 처음에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솔직히 뭐 실패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저희 팀에서 잠깐 계셨었고, 근데 또 그것도 중도 하차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까지는 보지를 못하잖아요. 황선홍 감독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그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힘들 것 같다,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후에 약간 헤어드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선수들 막 리더십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멘탈을 잡아주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후반에 갈수록 파이널 B에 가서는 완전히 저희가 다른 팀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 이제 올 시즌 앞두고서는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를 해야 되고 또 계속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좀 더 계속 황선홍 감독님을 적극 지지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올해를 앞두고 이제 더욱 기대가 되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번엔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히트된 선수단에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 작년에 주목받았던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해설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된 선수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대전에서 그래도 영입을 가장 잘한 선수는 대구에서 벨톨라로 불렸었던, 그러나 대전에서는 밥신, 으로 불리는 이 미드필더의 영입이 아주 훌륭했었다. 사실 대구에서 이 밥신이 활약을 할 당시에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밥신이 대구에서 부상으로 빠질 순간이라든지 이제 팀을 떠나고 나서 대구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이 가지고 있었던, 물론 기존의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들 많이 있었지만 밥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경기 조율 능력이라든지
동료에게 뿌려주는 패스, 그리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뿌려줄 수 있는 패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대전에게는 필요한 유형의 선수였는데 굉장히 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영입한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 물론 대표팀에 가서 카타르 월드컵까지 갔다 온 선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 몸이 좋지 않았었어요.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또 이제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이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본인이 능력으로 보여준 거죠.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돌아보면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데려갔던 선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회장님, 팬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회돌이 입장에서는 두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어떤 선수가 가장 좀 주목해서 본 선수였습니까? 저도 저희 팬들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밥신 선수, 밥신 선수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순민 선수에 대한 기대를 작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밥신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순민 선수가 같이 살아나고 그래서 굉장히 밥신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영입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사. 역시 가을 마사 선수가 돌아옴으로써 뭐 팬들도 더 관심이 더 많이 생겼고 좀 그 활동량이 틀리니까 그리고 또 마사의 그 멘탈이 또 경기장 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또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선수가 저는 굉장히 그 여름에 영입 선수 중에는 좀 괜찮은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팬들도. 네, 팀장님, 그 이제 구단 입장에서 이렇게 선수들 칭찬하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나왔던 선수도 좋고 그 외에 또 주목했던 선수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특정 선수를 칭찬하는 것도 저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저희가 뭐 조희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이 갑자기 나가면서 뭐 이 경기력들이 많이 좀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줄줄이 부상자들이 이제 주요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돌아오면서 사실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의 그 시너지, 조직력들이 맞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 역할이 또 있었고 선수들끼리 해보자고 하는 의지들이나 믿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 흐름을 좀 잘 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선수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조화가 마지막에는 너무 잘 맞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 키워드로 또 얘기할 만한 게 이제 수비력이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밥신 미드필더 밥신 선수도 얘기해 주셨지만 수비력이 좀 달라지지 않았냐. 그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인 그 비결은 또 수비력이 아닌가 이런 또 분석이 있거든요. 김준공 기자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분석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그 기록이 나오니까 기록만 보면은 47골을 실점했습니다. 38경기에서. 네, 저번 2023년이죠. 그 첫 해에는 그 승격 첫 해에는 58골을 먹혔으니까 확실히 이제 숫자만 보더라도 골을 적게 먹힌 게 맞고 그리고 어쨌든 둘 다 하위권이었을 때 이제 강등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이 이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앉기 위해서는 골도 골이지만 안 먹히는 게 실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수비력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8월부터 그러니까 물론 시즌 초반에는 뭐 3골을 먹히는 경기도 있고 뭐 4골까지 먹힌 경기도 있었지만 8월부터는 2골 이상으로 먹힌 경기가 3경기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도 5경기나 있었는데 아마 하나시티즌이 작년에 9경기였을 겁니다. 클린시트 경기가. 근데 그게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8월 이후에 나왔다는 것만 봐도 이제 하나시티즌이 순위 결정을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짠물 수비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뭐 방금 김준공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기록상으로 네. 황성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수비력이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달라진 비결이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김준공 기자가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제가 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겁니다. 전반기에는 대전이 실점하지 말아야 될 때 실점을 하고 득점에서 터지지 않으면서 무득점, 1실점 이러면서 패하는 경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한 골 차의 패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식기 이후에 대전이 달라진 것은 실점할 것을 막아내고 득점이 될까라고 어려운 순간에 득점을 하면서 한 골 차 승리가 후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전은 이겼어야만 했습니다. 매 경기를 이기는 각오로 나간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무게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실리다 보니까 뒤가 엉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모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름 휴식기 동안 조직력을 굉장히 황선홍 감독이 잘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요시다 코치의 영입 등으로 인해서 전술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있지만 선수, 단도리, 매니지먼트 이런 능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휘가 되면서 수비 조직력에도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달라진 어떤 조직력의 또 배경에는 또 황선홍 감독의 어떤 형님 리더십이 있었네요. 그 최혜문 회장님, 그 축구장을 찾은 팬들에게는 네. 굉장히 멋진 응원을 보고 함께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유명한 뭐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같은 걸개 카드 섹션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네. 이런 사실 초반에는 성적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끊임없이 계속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비결 어떤 거였습니까? 모든 축구 팬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팀이 아무리 성적이 안 좋아도 그래도 응원을 할 때는 끝까지 응원해야 되고 뭐 못할 때는 당연히 무슨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끝까지 응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저희는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배너나 이런 배너 같은 거 그런 퍼포먼스 같은 부분은 그래도 그때 한 시즌의 플랜을 다 짤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통은 있지만 어떤 시시각각 바뀌니까 말 그대로 이 경기는 잘했다가 또 저 경기는 못했다가 계속 연패에 갈 수도 있고 연승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때마다 이게 다른 경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회의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뭔가 선수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구호나 문구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다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저희 러버스 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도 주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던 거 가끔 나오고 그냥 뜻하지 않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얘기할 올해 기대되는 선수 주민규 선수도 일단 인터뷰 당시 네네. 보니까 축구 팬들이 굉장히 대전 팬들이 열성적인 응원이 대전을 택하는데 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대전 그 축구 팬들의 축구 사랑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박주원 팀장님, 그래서 대전 시민들의 축구가 사랑이 축구 특별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 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전 하나시티즌의 팬들이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어떤 방향을 좀 가지고 응원 문화를 만들어 가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팬들의 응원에 좀 보답하실 팬 서비스 같은 계획이 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팬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날씨도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정말 더울 때, 무더울 때, 정말 추울 때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엄청난 지지나 응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한데 뭐 중간중간 저희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은 좀 있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그 경기장에 이 홈 경기장에 오셨을 때 정말 좀 편의 시설을 좀 더 개선하고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경험들, 즐길 거리나 볼거리들을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이제 다가오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오시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기 보고 더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팬들 입장에서 그 뭐 굿즈 같은 어떤 네. 기념품 같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되게 궁금해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네, 뭐 전체 일정을 짜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유명 해외 구단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소비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긴 할 수 있지만 저희도 팬 여러분들 기대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한다지만 그 기대감도 많이 높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좀 더 낫고 더 좋은 종류, 더 종류 수나 이런 것들도 더 늘려서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올해에도 이제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열정과 어떤 응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5 시즌을 앞두고 잠시 뒤에 이제 올 시즌 기대와 전망을 또 얘기해 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팬분들께서 올해 좀 어떤 응원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회장님. 네, 일단 저희는
올 시즌은 이제 저희 러버스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팀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한 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응원 도구들, 깃발이라든지 뭐 대부분 깃발이긴 해요.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제작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그 팬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팬들이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매트리얼 데이라고 해서 그 제작하는 날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해서 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저희만의 또 다양한 뭐 굿즈 같은 것도 저희 팬들이 쓸 수 있는 뭐 구단뿐만 아니 구단이 하는 것 말고도 그런 것도 많이 제작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뭐 러버스 차원에서 지역 활동, 지역 봉사 활동도 저희가 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조금 이제 잘 모르는 친구라든지 아직 축구를 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축구장에 좀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지역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것도 뭐 말씀하신 카드 섹션이나 뭐 다른 뭐 큰 통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응원 아주 가열차게 또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선수들은 지금 올 시즌을 준비를 위한 당금질이 한창일 거네요. 태국에서 지금 전지훈련을 하고 있죠. 네. 올해 지금 새 시즌 준비 일정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선수단은 저희가 그 평소와 다르게 올해 시즌은 개막전이 좀 일찍 시작합니다. 2월 15일 저희가 포항 원정을 시작으로 개막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지훈련 기간들도 상당히 좀 빨라졌고요. 1차로는 저희가 태국으로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가 있는데 27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잠깐 왔다 휴식을 좀 취하고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 거제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그 지금 OX 퀴즈를 좀 한번 진행할까 하는데요. 2025 시즌을 앞두고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떤 결과를 낼지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를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올해 성적이 지난해 8위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분 패널 모두 O를 들어주셨네요. 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팬분들의 기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축구 팬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매 시즌 시작할 때마다 뭐 저희가 뭐 3위만 하자, 5위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매 시즌 처음 이제 개막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고 또 지금 영입한 선수들이 또 많으니까 대형급 선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시즌의 목표는 저희는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람이고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재 위원님도 오를 주셨어요. 지난해보다 8위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의 대전 모습을 보면은 만약에 그것이 풀 시즌이었다면 당연히 파이널 A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력을 보여줬었죠. 또 그리고 지난 시즌에 대전이 그래도 초반에 좀 힘들었던 이유는 결국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문제였거든요. 티아고라고 하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떠나고 구택에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구택이 또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낙마를 했었고요. 그런데 전방에서의 날카로움이 떨어졌는데 주민규라고 하는 K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이제 이적을 했죠.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임시 감독을 맡을 때도 주민규 선수를 선발하면서 지난 3시즌 동안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주민규가 유일하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민규 선수 개인에게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도 대전으로의 이적,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라면 나의 황혼의 축구 인생을 한번 걸만하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에서 동료들과의 어떤 호흡이나 퍼포먼스와 대전에서 새롭게 맞출 퍼포먼스에 대한 호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규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선수의 고유의 그 능력 자체는 워낙에 훌륭하기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또 주민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잘 조율한다면 지난 시즌 대전이 갖고 있었던 대전의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었던 그 결정력을 해소하게 된다면 저는 다음 시즌은 파이널 A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김준국 기자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저도 그 틀에서 다 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전력을 많이 보강한 상태에서 올 겨울에도 이제 심지어 작년 여름에는 약간 좀 시즌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영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시즌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영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굵직하고 더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그 베스트 11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부상이라든가 뭐 그런 예상치 못하는 악재가 없다면 충분히 이제 상위권에서 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주원 팀장님께 여쭤볼 건데 이게 기대가 좀 크다 보니까 네네.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수치로만 따진다면 사실 상위 스플릿 이상 올라가는 거를 저희도 바라고는 있는데요. 그 이상은 뭐 더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뭐 감독님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단단한 팀, 그러니까 1년 1년마다 달라지는 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상위권이나 전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선수 보강들도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정말 황보초려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팬분들이나 기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적 이런 건 있지만 지금은 저는 그거보다도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냉정하게 저희 팀에 대해서 뭐 얼마나 버틸까, 좀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나름 또 준비를 했는데도. 근데 작년 이제 2024년 하반기를 봤을 때는 이제는 그게 이제 대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되는데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라는 느낌표로 좀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광재 해설위원님, 아까 이제 주민규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선수 영입이 이제 주민규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뭐 기대주 수비수인 조현우 선수, 그다음에 또 하창래, 정재은 이런 선수들 굉장히 영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과 또 기존의 선수들이 시너지를 잘 내야 올해 기대했던 그런 좋은 성적이 날 텐데 대전 하나 시즌의 올 시즌의 과제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새로 영입된 선수들 보면 하창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죠. 또 정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포항에서 그 태아 드라마라고 하는 거기에 사실 주연 배우였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 그리고 골 결정력을 보여줬던 선수고 결국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한다는 것은 황선홍 감독도 보다 더 검증된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나 황선홍의 축구를 제대로 대전에 이식시켜서 제대로 된 시즌을 보내겠다. 풀 시즌을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각오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 시즌의 하반기 때 좋았던 그 흐름을 깨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백3로 가다가요. 백4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감을 잃지 않았었어요. 결국 백3라는 것은 공격으로 전환할 때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공격 전개하는데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그럼 백4를 가지게 되면은 한 명이 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공격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의 불안감은 흐트러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안정감은 꾸준히 가져가면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기존의 선수들이 갖춰놓은 그 퍼즐 조각을 좀 더 단단하게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아마 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대로만 잘 이뤄진다면 지금 뭐 회장님이나 어떤 대전의 많은 팬들이 만족할 만한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팬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대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전술적으로 어떤 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가 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올 시즌에? 일단은 생각보다 영입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 선수들끼리의 조합 그리고 같은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뭐 2팀, 3팀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조합이 저는 제일 걱정스럽고 그리고 그 조합만 잘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 저는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기대는 되지만 특히 아무래도 새로 영입된 저희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주민기 선수가 제일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최후방에 당연히 이창근 선수가 버티기 있기 때문에 이창근 선수가 작년 시즌 만들어준 진짜 승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창근 선수하고 주민기 선수가 당연히 올해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바람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좀 시점이 왔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올해 대전 이제 개막을 한 달 정도 앞으로 남았는데 올해 구단에 거둔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씩 우리 김준공 기자부터 짧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대전 하나시티즌의 축구는 약간 투쟁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진짜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전사들처럼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또 그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팬들이 더 많이 응원을 해주고 그래서 축구 특별시 대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올 시즌도 2025 시즌에도 선수들이 그런 마음가짐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대전이 더 많이 축구를 통해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최희문 회장님, 네 팬분들도 경기장에서 항상 올해 함께 하실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구단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구단은 지금 나오셨지만 저희 팬들이 작년에 좀 실망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좀 팬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게끔 그리고 좀 많이 원하는 것들, 뭔가 니즈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미리 생각해 주셔서 구단이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황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대전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대전 시대가 오게끔 저희 팬들은 항상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구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구단을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박 팀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선적으로는 2025 이 시즌을 맞이해서 항상 처음에는 기대와 희망을 다들 갖고 이제 계시는데요.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좋은 성적으로 거둬서 팬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전이라는 곳에 저희 대전 하나시티에 뭐 여러 가지 애칭도 있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 축구특별시 이런 말에 되게 좀 좋은데 축구 하나 매개체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이제 팬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기쁘게 마무리하는 거를 제일 꿈꾸고 그리고 저희도 뒤에서 서포트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명문구단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이나 개선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하나하나 노력을 할 거고 뭐 조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구단이 자랑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축구를 해설하러 다니는 사람이라서 12개 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 대해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대전의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초반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넘길 줄 아는 그런 강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좋은 흐름을 타게 된다면 그것은 시즌을 길게 봤을 때 더 좋은 결과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대전의 홈구장에 가면 그 퍼플 아레나에서 팬들이 보여주는 그 응원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팀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은 정말 발바닥에 땀날 때까지 뛰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또 흐름을 타면서 지난 시즌 최종전 전에 이미 잔류를 확정지었을 때 함께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팀 다음 시즌에 더 멋있는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었습니다. 또 이제 선수들에게 지난 시즌 보면은 대전에 유독 큰 부상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선수들 부상 없이 다가오는 2025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멋지고 통쾌한 그런 경기력으로 모든 축구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충남 아산 FC에 대한 두 번째 토론 이황재 위원, 김준공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박주원 팀장님 그리고 최혜문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부터 보시죠.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들어간다 충남 아산의 골이 들어간다. 제가 좀 그런 상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충남 아산 FC가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을까? 또 혹은 승격을 할 수 있을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즐기면서 어웨이는 장난깨나 패배 조심해야죠. 안 그려 주먹 오늘 샷다 내려 안 그려 상대팀 슈팅 보니까 눈이 배려되려 기장 부려 즐겨도 이겨 아니요 누가 뭐래도 충남 나팔을 올려놓구나 어마무시하게 충분한 함성은 점점 올라 흥이 나구나 누가 뭐래도 아산 네, 2024년은 충남 아산 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K리그 1 승격에 도전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물론 일부 리그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김준공 기자, 먼저 2024 시즌 충남 아산 FC의 성적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시즌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창단 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위를 이제 정규 시즌에서 기록을 하고 물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승격은 실패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또 많이 이기는 경기를 했다고 이제 한 시즌이었고요. 36경기 중에서 17승을 거뒀고 그러는 동안에 60골을 넣고 44골만 먹혔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시즌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충남 아산 FC가 창단 이후에 이제 지난해는 최고 성적을 거둔 시즌이었는데 어떤 요인들이 이런 원동력이 됐을까요? 지난 시즌 충남 아산은 정말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죠. 사실 충남 아산은 박동혁 감독, 전임 감독 박동혁 감독 시절부터 백스리 기반으로 하면서 빠른 역습의 축구, 이것에 대한 어떤 토대는 잡혀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석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김현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2시즌 동안 사무국, 프런트에서 사무국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선수단에 대한 파악이나 어떤 선수들과의 거리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질감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지난 시즌은 예년과 다르게 충남 아산에서 조금 더 프런트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기존의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개인 기량 면에서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다 보니까 또 좋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김현석 감독과 배성재 코치의 어떤 조율, 그런 조직력을 가다듬는 것이 제대로 한마디로 좀 포텐이 좀 터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역대 최고의 그런 시즌을 보내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김현석 감독이 올해 이제 전남으로 옮기게 되셨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배성재 수석 코치가 감독으로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내부 승격이죠. 예, 배성재 코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는 좀 달릴 것 같아요. 그러나 태국에서 방콕 FC에서도 감독을 역임한 바 있고요. 또 K4긴 합니다만 고향에서 또 감독을 감독으로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또 당시에 우승까지 차지했었고요.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는 지금 15년 이상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 충남 아산의 고공행진의 중심에 물론 김현석 감독이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굉장히 10분 발휘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그 안에서의 디테일을 잡아가는 그런 세밀한 부분은 배성재 수석 코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물론 수석 코치로서의 역할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역할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성재 수석 코치가 당시에 보여줬었던 모습은 배성재 감독으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올해 배성재 감독이 어떤 시험대 본인의 능력을 한번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좀 되겠군요. 이번 시즌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지금 태국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면서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데 충남 아산 FC가 최근 미드필더인 김승호와 재계약을 했고요. 김승호 선수와 그다음에 이제 마트레이드를 통해서 포항 스틸러스의 최현웅과 김정윤 선수를 영입했어요. 올해 주목할 선수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 이 선수들 포함해서. 네, 어쨌든 여기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에 대한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센터백인 최현웅과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 김정현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특히 최현웅 선수는 포항에 있는 2시즌 동안은 이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이 지금 배성재 이제 새 감독님과 이제 한마음고등학교에 이제 재학 중일 때 이제 제자와 스승과 제자로 만났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일부 보도를 또 보니까 배성재 감독이 이 최현웅 선수를 좀 원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배워봤던 사람의 안에서 이제 좀 최현웅 선수가 좀 더 기회를 많이 잡고 그러면서 좀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김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 같은 이제 K리그 2에 있는 충북 청주에서 지난 시즌 임대를 통해서 많이 뛰었고 또 뛰면서 워낙 또 젊은 선수이기 만큼 또 활동량도 많고 또 영플레이어상 후보 물론 되진 못했지만 후보까지도 올랐었던 어느 정도 좀 기량이 있는 선수니까 이제 충남 아산에도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하나의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그 두 선수 포함해서 올해 충남 아산 FC에서 주목해봐야 될 선수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도 아무래도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승호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당연히 저는 최고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 대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김승호 선수가 보여줬었던 모습은 대단했었고요. 지난 시즌을 통해서도 굉장히 꾸준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의 그런 퍼포먼스는 K리그 1에 있는 팀들도 굉장히 입맛을 다시게 하는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럼으로써 K리그 1에서도 몇 팀에서는 이 김승호 선수에 대한 영입, 관심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었고요. 그러나 충남 아산이 더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잡게 된 거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사실 왼발잡이들이 공을 기가 막히게 차거든요. 그 왼발잡이가 가진 볼 감각, 패싱 능력, 그리고 경기 조율 능력. 특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로빙 패스입니다. 전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정말 칩샷으로 토우킥으로 차줘서 그 볼을 그 선수가 움직이면 그 동선 앞으로 딱 놔준단 말이죠. 굉장히 기술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K리그2에서 이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은 그 활약 이후에는 다른 팀으로 이적, 좀 더 높은 팀, 더 연봉을 많이 주는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충남 아산 입장에서는 이 김승호 선수를 잡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여주고 사실 다른 팀으로 떠날 수도 있었던 김승호를 잔류시킨 것은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수가 될 거라고 올해 이제 기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마 충남 아산의 팬들은 지난 시즌 이미 기대치가 있었고 김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아마 상상의 날개를 지금 피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기대를 또 하고 계실 텐데요. 비록 K리그1 지난해 승격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지난해 보여준 경기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팬들에게 많은 어떤 설레움과 기대를 안겨주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올해 2025 시즌에 충남 아산 FC가 아마도 일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우리 김 기자님부터 한 말씀. 네, 우선 제가 예상컨대는 올 시즌, 그러니까 다가오는 2025 시즌은 이제 지금도 K리그 2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각 팀들의 기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남 아산이 뭐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도 물론 강팀의 상위권에 있을 거다라고 솔직히 장담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부에서 강등된 인천도 이를 악물고 다시 준비를 할 거고 또 이제 K리그 2부 2년차를 맞는 수원 삼성도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할 테고요. 또 기존에 있던 원래 투리그에 있던 팀들도 지금 많이 전략적인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남 아산이 우리가 한 시즌 잘했기 때문에 계속 잘할 거다 이런 식의 좀 안일함을 갖게 된다면은 다시 이제 하위권에 전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또 전술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공격 축구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배성재 감독도 그동안의 지도자 커리어를 가져가면서도 계속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해 왔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공격 축구를 하면 그 마침표라고 하는 그 골을 넣는 타겟터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 이제 주닝요 이제 포항으로 간 선수가 그 역할을 좀 잘해줬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는 누가 그 역할을 할 거냐
아무래도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난해 그래도 8골 정도 넣어준 또 강민규 선수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데니슨도 있고 뭐 여러 외국인 선수들도 있는데 누가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지 아마 그게 좀 지켜보면 재밌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잘했다고 좀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정신 무장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워낙 굉장히 치열하니까 이런 말씀과 함께 골 결정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팀으로 떠난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줄 그런 골 결정력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 이미 지난 시즌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층이 아니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팬들의 기대치가 아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사회자분도 충남 아산의 도약은 어떤 것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2위했습니다. 그건 더 도약을 한다는 것은 우승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K리그 2에서 K리그 1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요 우승해야 됩니다. K리그 2는 이미 정글이지만 승강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K리그 2에 있는 팀들이 지난 2시즌 동안 모두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K리그 1에 있는 팀들은 하위권으로 쳐져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내려올지언정 체급 싸움에서 K리그 1에 있는 팀들이 아무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클래스를 나타내죠. 그러나 이 부분을 맞닥뜨리지 않고 K리그 1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 안양처럼 우승을 해야 됩니다. 우승을 하지 않으면 사실 2위를 하고 뭐 3위, 뭐 5위까지 준플레이오프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만 사실 이 상황에서는 승격이라는 것을 만들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남 아산의 팬들은 지난 시즌 워낙에 좋았던 충남 아산의 전력 때문에 이번 시즌 기대가 더 클 텐데 또 김현석 감독은 떠났고요. 배성재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으로 승격을 했고 아마 배성재 감독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나 배성재 감독도 아마 광주의 이종효 감독처럼 본인도 선수 커리어보다 감독으로서 나 자신을 증명하겠다라는 욕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단에 대한 운영 그리고 조직력을 갖추고 전술가로서 K리그 2를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면 충남 아산은 이번 시즌만큼 혹은 이번 시즌에 빗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지난 시즌과 같은 전력에 빗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번 시즌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충남 아산 FC의 올해 도약을 위해서는 이제 우승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을 하나로 묶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2025 시즌을 향한 두 구단의 열정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합쳐져 올해 대전과 충남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